죽으러 가는 임무에서 살아 돌아온 조종사,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은 전투기에 폭탄을 가득 싣고 적의 군함에 그대로 들이받는 전술을 선택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가미카제입니다. 자살 공격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정규 전술로 채택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 일본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목숨을 바쳐 적함에 충돌해야 하는 조종사가 임무에 실패하고 살아서 돌아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군법 회의에 회부되거나 즉시 처형당했을 것 같은데, 실제 역사는 우리의 예상과 상당히 다릅니다. 오늘은 가미카제 조종사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44년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전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는데, 미드웨이 해전 이후로 태평양의 제해권과 제공권을 미국에 거의 빼앗긴 상태였거든요. 일본 군부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려면 미국의 항공모함을 격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공습으로는 손실이 너무 크다는 거였습니다. 숙련된 조종사와 전투기를 잃는 속도가 새로 양성하고 생산하는 속도를 훨씬 앞질렀고, 이대로 가면 싸울 수 있는 전력 자체가 바닥날 판이었죠. 미국은 압도적인 산업력으로 잃는 족족 새로 만들어냈지만 일본은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부가 내린 결론이 바로 조종사 한 명과 비행기 한 대로 적함의 핵심 부위를 정확히 타격하는 자살 공격이었습니다. 일반 폭격보다 명중률이 높고 폭탄을 투하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비행기 자체가 폭탄이 되어 충돌하면 파괴력도 훨씬 크다는 계산이었죠. 게다가 일본군 지휘부는 조종사가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모습이 적군의 사기를 꺾을 거라고도 기대했는데, 실제로 가미카제 공격을 경험한 미군 수병들 사이에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가 퍼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미카제에 선발된 조종사들은 아무나 뽑힌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 공군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었습니다. 비행 실력이 출중해야 했고 정신력도 강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적함의 핵심 분부위를 정확히 겨냥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했거든요. 훈련 과정은 혹독했지만 그만큼 대우도 달랐는데, 일반 병사들보다 훨씬 좋은 음식을 배급받았고, 출격 전에는 특별한 의식과 함께 고급 술과 음식이 제공됐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가미카제 조종사는 살아있는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가족들에게도 큰 명예가 돌아갔죠. 조종사들은 남는 시간에 죽음에 대해 명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권장받았는데, 이건 막상 출격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리훈련이었습니다. 유서를 미리 쓰게 하고 가족에 보낼 편지를 작성하게 했으며, 일왕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최고의 명예라는 교육을 반복적으로 주입했죠. 하지만 아무리 정신교육을 받고 명예를 약속받아도 20살 안팎의 젊은이들이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가미카제 조종사들이 연료를 절반만 받아서 물리적으로 돌아올 수 없게 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잖아요.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이미 자원이 바닥난 상황에서 몇 달에 걸쳐 엄청난 비용을 들여 훈련시킨 조종사를 기계 고장이나 악천후 같은 통제 불가능한 이유로 잃는 건 말도 안 되는 낭비였습니다. 연료가 부족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추락하면 적함에 타격도 못 주고 조종사만 잃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미카제 조종사들도 충분한 연료를 받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날씨가 너무 나빠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면 돌아오는 게 허용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처벌도 없었는데 애초에 조종사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지휘관들도 이걸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조종사가 무리하게 임무를 강행하다가 아무 성과 없이 죽는 걸 더 경계했습니다. 더 좋은 기회를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적함을 타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적의 방어가 너무 강하다거나 목표물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돌아온 경우였습니다.
기계 고장이나 날씨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적의 대공포화가 너무 심했다거나 항공모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검증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이런 경우에 조종사들은 분명히 질책을 받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핑계를 댄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애매한 이유로 돌아온 조종사들도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군 입장에서 훈련된 가미카제 조종사는 그 자체로 너무나 귀중한 자원이었기 때문이죠. 한 명의 숙련된 조종사를 양성하려면 몇 달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전쟁 말기에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조종사 한 명이 성공적으로 항공모함에 충돌하면 그 배를 몇 달간 전툴릉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두 번 실패했다고 처형하기엔 너무 아까운 존재였던 거죠. 일본군은 조종사들이 임무를 회피하는 심리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집단 출격이었는데 혼자 출격했다가 혼자 돌아오면 당연히 의심을 받지만 여럿이 함께 나가면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니까요. 같은 편대원이 적의 대공포에 격추되는 걸 목격했다면 그게 증거가 되었고 다 같이 목표물을 찾지 못했다면 한 사람만 비겁자로 몰리지 않았습니다. 동료 의식과 집단 압력이 개인의 두려움을 억누르는 역할도 했죠. 또 다른 방법은 출격 전에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였습니다. 사케를 충분히 마시게 해서 두려움을 무디게 만들었는데 이건 조종사들이 죽음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게 위험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돌아올 필요가 없는 임무였으니까 착륙 능력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죠. 목표물을 향해 직진해서 들이받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그리고 출격 전 의식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흰 머리띠를 두르고 일왕이 하사했다는 술을 마시고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의식을 거치면서 조종사들은 심리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다는 선택지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이런 정교한 심리 조작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실제로 자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장치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9번이나 출격했다가 9번 다 살아서 돌아온 조종사가 있었는데 결국 이 사람은 비겁함을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아무리 귀중한 자원이라고 해도 9번씩이나 실패하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다른 조종사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한두 번은 봐줄 수 있지만 계속 이러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메시지요. 하지만 이건 극단적인 사례였고 대부분의 생환 조종사들은 처형당하거나 투옥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임무에 재투입됐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잔인한 처사일 수도 있는데 한 번 죽을 각오를 하고 출격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또다시 같은 각오를 해야 하니까요. 심리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 번 생환한 조종사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임무에 성공하지 못하고 바다에 추락한 조종사들 중 일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미군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는데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적에게 정보를 넘길 수도 있고 살아서 적국에 붙잡혀 있다는 것 자체가 가미카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추락해서 적에게 넘어간 조종사를 일본이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 막바지 일본의 현실은 명예나 정신력보다 냉정한 자원 관리가 우선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천황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라고 포장했지만 속내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뽑아내야 하는 절박한 계산이었던 거죠. 가미카제 조종사를 함부로 처형하지 않은 것도 인도주의나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다음에 다시 써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일회용 무기로 취급하면서도 그 무기가 아깝다고 아끼는 기묘한 상황이었죠. 가미카제 공격의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본 측 주장대로 미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건 사실인데 전쟁의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미국의 산업력은 가미차제가 격침시키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3배를 만들어냈고, 오히려 가미카제 공격은 일본의 마지막 남은 숙련 조종사들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술적으로는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전략적으로는 자멸을 앞당긴 셈이죠. 죽으러 가는 임무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을 다시 죽으러 보내야 했던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런 조종사들을 처벌하기보다 재활용했던 일본군의 냉정한 계산, 어쩌면 이게 전쟁의 광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예롭게 죽으라고 내보냈다가 살아 돌아오면 또 죽으라고 내보내는 그 잔인한 반복 속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가 가미카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화려한 돌격 장면만 기억할 게 아니라 이렇게 숨겨진 이면도 함께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